오늘 참석해주신 인게이지먼트 스쿼드 구성원들께서 사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분들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께 여쭙고 또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아젠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73개의 아젠다가 취합이 돼서 이것들 저희가 좀 유형화하고 정리를 해서 오늘 논의할 사안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기조 강연해주신 이찬 교수님께서 진행하에 같이 좀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신 걸 아마 오늘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강연했던 내용 중에 퀴즈를 하나 드리면, 구성원들이 화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47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질문도 답변도 47초 이내로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신 질문은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들께 여쭙고요. 대표님 답변 듣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참석해 주신 플로우에 계신 분들께도 대표님들과 동일한 숫자로 같은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대표님들께 여쭙는 건데요. 어떤 질문이 왔냐면, 스쿼드 활동이 우리 본업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이 추가적인 업무가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스쿼드 팀에게 업무 조정이나 리소스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은 롯데칠성 박윤기 대표님과 알미늄의 이승민 대표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스쿼드 조직을 저도 최근에 들어서 뜻은 그냥 프로젝트 조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권한, 시간, 이런 자원들이 지원돼야 된다는 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대표이사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쿼드 팀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업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해준다든지 예산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거는 좀 의사결정 권한을 주고, 좀 대외적으로 고객 관련된 이런 모델이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차우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이 인게이지먼트 스쿼드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사실 전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 스쿼드 멤버들만 부가적으로 추가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일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리더들이 이 업무에 같이 서포트해주는 컨셉을 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전사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취합하고 모으는 이 스쿼드에서 진짜 핵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소수 인력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아예 전담 인력으로 좀 배치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각사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실 거라서, 이커머스의 김진성 부문장님께서 혹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소스, 대표님 아니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조정이나 리소스, 이거 저도 좀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물론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어떤 배려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오늘의 큰 주제가 몰입이고, 저는 스쿼드나 주니어보드나 선정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대표님한테 그 부서장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팀원이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과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은 저희 그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기업문화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이제 관행처럼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주니어 보드 했던 친구들과 요번에 스쿼드한 친구들과 이렇게 서로 상견례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해 한 해 단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가서 이 어떤 얼룸나이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과제 하나가 1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랜덤하게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그 내용은 다른 회사한테도 좋은 벤치마킹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내외에 글로벌리 또 사례도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 이 기업문화위원회의 자문위원님들께서 외부에서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글로벌 사례를 또 많이 알고 계신 정태희 대표님께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냐면 CEO와 경영진의 이런 회사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구성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지 질문이 왔는데 단연간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경험을 갖고 계신 정태희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 저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네요. 스쿼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두가 엄지척을 들면서 박수를 칠 만한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를 내려면 쪼개어진 기간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의 개입이 아니라 진행 상황에 대한 지지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과 이입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야 자유롭게 그들이 활기를 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언가 이룬다라는 거는 이 양손잡이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 배분이나 또는 그들이 뭔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레거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좋은 결과에 대해 애시당초 스쿼드가 왜 만들어지고 기대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소통하고 전사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연말 인사고과나 포상시에 이 스쿼드의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GRS의 이원택 대표님, 호텔앤리조트의 정호숙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활동 성과에 대한 어떤 일단은 그 측정 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TFT나 뭐 이렇게 애자일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분명한 목적은 있는데 이 메저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사실은 되게 부족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저링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첫 번째로 같이 공표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공표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KPI를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KPI를 경직되게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KPI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KPI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KPI가 잘 달성됐을 때 성과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 스쿼드로 인해서 별도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TF를 구성하거나 다른 어떤 애자이 조직에 대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들의 측정 지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임원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월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체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빠르게 실행하자 두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자 실행력과 어떤 속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 회의라든지 어떤 리더진들의 어떤 마인드 개선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즉시 포상 일종의 어떤 활동을 하고 성과가 보이면 저는 이제 포상을 즉시 좀 할 생각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글로벌을 지향하면서 사실 글로벌을 많이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해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잠시나마 업무도 있고 또 경쟁사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외 연수
뭐 벤치마킹 이런 프로그램도 할 생각이고 뭐 인사고과나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있으면 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스쿼드의 활동 성과를 어떻게 보상하고 인정해 줄지 우리 물산의 민나홍 부문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이 인게이지먼트 스쿼드의 멤버를 모집하거나 뭐 주니어 보드 멤버들도 모집을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신청하게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신청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지금은 이제 레벨업 제도로 바뀌긴 합니다만 연말에 그 어떻게 보면 사내 활동 그런 기여 부분을 좀 측정할 수 있다면 그거를 그 반영을 해서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즉시 보상 호텔에 이제 정호석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즉시 보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치료라고 하는데요. 금융 치료가 가장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방법이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좀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주신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직 중심의 활동이 현장직 구성원들한테는 괴리감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밀착형 인게이지먼트 몰입 활동을 고민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건설의 오일근 대표님과 정밀화학의 정승홍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 얘기 나오는 순간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 현장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는 데가 돼갖고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지금 현장 쪽에 실질적으로 좀 뭔가 사건 사고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쪽의 조직 문화를 갖다가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 쪽에서 먼저 바뀌고 있다는 쏠림 현상이 좀 많습니다. 본사 쪽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 갖다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부터 그 임원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이 이제 변화하는 그 소장이 거기서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팀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문장들이 또 이제 그런 미팅을 또 할 겁니다. 계속 지금 이제 교육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지금 줄 거고요. 그리고 현장 적용의 지금 중심 과제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현장에서 가장 고쳐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본사가 소통을 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좀 사실은 제조 판매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수익의 기본은 안정적인 제조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지금 현장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그 시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그 달성을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소통을 해서 뭐 아까 그 자존감 같은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만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모티베이션이 되느냐 그게 진정한 몰입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많이 시도할 거고 그러면서도 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바뀌는 건 없다. 이게 특히 현장에 있는 물론 이제 임원분들하고까지는 상관 좀 소통이 되는데 현장에 이제 생산 리더, 엔지니어 뭐 이런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엄청 많이 얘기를 들어줬는데 보니까 똑같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고온 고압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마한 변화도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해서
그분들이 내가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 같은 걸 좀 잘 체킹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결과가 뭐 한 6개월, 1년 후에 나오는 거를 그 과정을 중간중간에 좀 업데이팅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거, 내가 제안했던 것들이 회사에 좀 적응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낌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키우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업문화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조직 문화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외부에서도 인풋을 받고 있는데요. 노현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와 있냐면 인게이지먼트 스쿼드류의 조직 문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주시면 지금 출발 시점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스쿼드가 사실은 저희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기업들이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생각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떠오르고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또 뭐 저희가 뭐 실패 연구소 뭐 이런 형태로 스쿼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구글의 뭐 포스트모텀, 뭐 프리모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사실은 중요한 건 어느 기업이 뭘 하던 간에 저희만의, 아까 저희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저희만의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스쿼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열심히 해, 그리고 연말에 가서 수고했어 밥 한 번 사주고 그 다음에 딴 팀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기업들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난 10여 년간 그런 베스트 케이스 사례로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면 운영 원칙들이 명확하고요. 누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될 거고, 연말에 가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레코그니션이 될 거고, 이들의 성과가. 아까 이제 KPI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KPI로 잡아주는 건 너무 좋은데 우려되는 게 KPI가 되는 순간 또 걱정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 숫자 맞추느라고 저희가 되게 급급할 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스쿼드를 위한 KPI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롱텀해야 될 수도 있고 과정 중심이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베이스 프랙티스 안에 숨어 있는 중요한 운영 원칙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런 인게이지먼트 점수를 관리할 때 늘 그렇지만 회사 전체 단위의 점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KPI화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우려가 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내가 어떤 직무에 있고, 아까 본사 뭐 현장직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몰입에 미치는 그 선행 변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직군에 어떤 일을 한 성과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율성과 권한이임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까 말한 생산직 현장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됐고, 나의 전문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 뭐 전문성의 보호라든지, 저희가 전문성 배지를 붙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류의 프랙티스라든지, 나 오토노미 필요 없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해서 다르게 점수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스쿼드가 운영되고 잘 이렇게 저희만의 원칙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의 운영 원칙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조직 문화 개선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돼서 각사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트의 차우철 대표님과 백화점의 정현석 대표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담밖에 제가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의 생각과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 저 끝까지 몇 프로 정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도 읽었고 제가 이제 실제로 느낀 거를 보면 10%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감지를 하고 야, 이거를 어떻게 직원들한테 저의 생각과 이거를 전달을 할까라고 21년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고 직원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서 직원들 얼굴조차도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밥을 먹었습니다. 1대1로 밥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저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는 다 1대1로 계속 점심을 먹으면서 저의 생각을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장 이하로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팀원들 그끼리 했고 현장의 점장들, 부점장들까지 제가 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방법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했는데 그 중에는 일한 지 20년 됐는데 대표이사랑 처음 밥 먹어봤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렇게 소통했던 것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도 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까지 같이 대표이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방법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 아니었나. 뭐 지금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경험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백화점에 있었을 때 처음 점장을 나갔을 땐 중동 점장을 나갔었을 때 첫 번째 사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중동 점장을 나갈 때 KP가 꼴등의 성과급이 한 20% 30% 깎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유니크로에 제가 대표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불매운동 그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매출이 55%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때 같습니다. 제일 그때 아쉬웠던 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패배 의식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강조했던 거는 직원들한테 공감대를 좀 얻는 게 전 제일 먼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동 점장할 때는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KPI 1등을 해서 성과급 S등급 받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유니크로는 향후 5년 안에 흑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성과급 다시 보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비전을 좀 여러분 제 직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성과적인 관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굉장히 저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중동점도 그렇고 유니크로도 그렇고 1년 만에 중동점은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유니크로도 결과론적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해서 직원들이 성과급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조직 문화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나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유연한 어떤 조직 문화를 병행하는 것이 더 좋은 계기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백화점도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벤치마킹 포인트는 저희 안에서 오히려 현업 적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질문이라 플로우에서도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의 이 조직문화 개선 활동 중에 추천할 만한 활동, 이노베이트의 공병철 부장님 어디 계실까요? 저희 지난해 저희 대표님께서 그 기업문화위원회 위원사로 활동을 하셨고 저희가 추천드릴 만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좀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목적에 맞는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저희 이노베이트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탑다운식으로 뭐 본사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대표이사님의 뭐 CEO 토크 이런 거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게 항상 일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이 무엇일까를 따져보면 만약에 대표이사님께서 비전을 확산하거나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거는 CEO 주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난해 저희는 이노 시리즈라고 해서 뭐 이노사이트라고 해서 직원들 서로 학습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준 적이 있었고 이노 커뮤니티라고 해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줬고요. 또 이노클래스라고 해서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사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효과를 봤던 거는 대표이사님이 나서서 CEO 토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간에 서로 수평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조직과 계층 간에 조금 더 소통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모든 그 소통에 대표이사님들이 다 참여하시기보다는 원체 바쁘시기 때문에 좀 목적에 맞는 소통 방식을 고민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질문은
실장님께 우리 HR 혁신 실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공사다망한 가운데 고몰입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과제를 현 시점에서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게 된 배경 원인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그룹의 그 기업문화위원회 활동은 알고 계실 터인데요. 또 올해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각 사별로 기업 문화 이슈들을 삼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왔다면 올해는 이제 전 그룹사가 인게이지먼트 고몰입 조직을 향한 주제를 가지고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룹 전체 주제가 인게이지먼트이지 각 사별로 또 기업 문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절박한 주제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룹은 장기간 그 좀 2015년 이후에 좀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이 돼 있고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2, 3년에 와서는 많이 좀 위기 상황이 정폭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좀 원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그룹이 레퓨테이션에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가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이제 HR 관점에서는 생산성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게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과도 많이 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각 그룹사에서도 이제 동력이 붙어서 비합리적인 내지는 또 아주 낮은 생산성의 어떤 관성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잡혀가고 트렌드상 저희가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관리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숫자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급한 처방이었다. 이 이후에 정말 시장에서 우리의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정말 좀 수준 높은 생산성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고몰입 조직의 높은 생산성 이걸 통해서 우리 그룹의 어떤 시장 주도성을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 진정 우리 그룹이 지향해야 될 다음 단계의 주제가 인게이지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년째 저희는 HR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을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또 제도적인 변화, 직무 기반 HR 도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HR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롯데 안에서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자기 가치가 계속 커가고 있다는 느낌, 이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 성과와 책임, 성과와 보상이라는 분명한 체계,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혁신 활동이나 아니면 제도의 도입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공과 계급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전문성 실력과 성과로 사는 세상, 이런 것을 롯데그룹 안에 만들어야겠다. 이게 지금의 인게이지먼트를
이슈로 제기하게 된 이유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롯데그룹 임직원들의 어떤 가치가 커지고 자부심이 커지고 그래서 롯데그룹이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프라이드를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꿈꾸기 위해서 원래 인게이지먼트 이슈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앞단의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미 질문이 왔는데 결국은 구성원들도 리더십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에서 고몰입 조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룹의 리더들한테 요구되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그죠 우리 그룹에 이제 그 임원 인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해에 한 20여 명 정도의 이제 CEO 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지속했으면서도 바뀌지 않은 CEO도 있고 또 어떤 CEO는 아주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또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CEO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CEO가 바뀐 그 뒷자리를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CEO가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 또 기존의 CEO가 나간 뒷자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CEO의 파워에 가려졌던 뒷자리 그 속에서 정말 많은 난맥상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드러나지 않고 눌려 있다가 이제 CEO가 바뀌고 난 뒤에 그 답답함을 끌어안고 있는 그 직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돌출되고 노출되는 상황을 보면서 참 그 힘든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직원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수년째 적자 상황에 성과급도 못 받고 이렇게 노출돼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회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단기간에 CEO가 가서 비즈니스업의 본질을 정말 빠른 시일 안에 간파를 하고 임직원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방향을 잡아가면서 한 1년, 2년 그거 남짓 만에 직원들의 마음을 확 바꿔 놓는 그런 CEO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CEO를 비롯한 탑 리더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잘 짜여진 프로세서와 잘 짜여진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만 있으면 어느 정도 굴러가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워낙 시장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급변하니까 그럴수록에 어떤 CEO를 비롯한 탑 리더십의 발휘가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그런 사례가 우리 그룹 안에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축적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CEO와 탑 리더십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연공과 계급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고 전문성 성과로 사는 대접받는 그런 그룹,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룹, 이런 조직의 문화를 우리 직원들에게 꼭 물려주고야 말겠다 하는 어떤 의무감, 뜨거운 열망, 이런 것이 CEO와 탑 리더십에게는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 롯데그룹의 CEO라면 정말 이런 열망들은 꼭 가져줘야 되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십수년을 넘어가는 우리 그룹의 어떤 위기를 끊어내고
다시 시장의 주도성을 회복해야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CEO를 비롯한 탑 리더십의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의지 이게 필요하고 그 대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현장에서 풀어져 갈 때는 정말 이 의지 아래에서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집되고 실천되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CEO를 비롯한 탑 리더십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꾸준히 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답변으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CEO와 탑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의미 있는 질문일수록 답변을 하긴 난해한데요.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몰입이 어려운 이유는 몰입의 전제 조건을 인재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인재 밀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딜레마인 이유가 뭐냐면 직무 몰입도를 직급별로 성별로 백그라운드를 포함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고스펙 주니어일수록 적절한 근무 환경이 형성되지 않으면 직무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하게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몰입도를 위해서 저희에게 심지어 오버퀄리파이된 멤버들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인데 역으로 저희가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들의 직무 몰입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오늘도 체험하셨을 거고 사실은 오늘도 이게 이 주제를 갖고 3시간 반을 자칫하면 민방위 훈련처럼 가기 딱 좋은 토픽이었는데 이걸 기획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인터뷰하신 분들, 질문 주신 분들의 협업으로 3시간 반을 이렇게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픈 세션 알차게 만들어주신 대표님, 실장님, 우리 자문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금일회의에 대한 간략한 랩업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희 대표님의 랩업 말씀을 좀 이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스쿼드가 마케팅, 영업, 그 다양한 필드가 이제 회사의 가장 친절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팀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들이 제출하는 고몰입에 대한 해결안이 사실 오늘 CEO님들께서 발표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건 CEO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고몰입 주제로 스쿼드 팀이 또 앞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또 다른 일이 될까봐 이게 과연 고몰입인가라는 또 하나의 고민이 저는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과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연결하는 게 스쿼드의 가장 큰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의사결정의 진행 상황을 경험한 거는 좋았지만 여기서 우선순위는 반드시 좀 다뤄줘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몰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쿼드라는 정말 우리 회사의 큰 대대적인 이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버려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대표님들이 챔피언이 되셔서 무엇을 원하고 또 도달지가 뭐고 또 냉정한 현재 수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많은 더하기가 아니라 좀 버리기에 대한 챔피언이 대표님들이 되시면 구성원들도 조금 더 좋은 긍정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점진적으로 원 롯데 뭐 원팀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쿼드의 두 번째는 많은 실패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점진적인 확대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고
있고 또 뭔가 세심한 개입은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반의 그런 정교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저희 기업문화위원회에서 주제를 고몰입, 고원신 조직 이렇게 초점을 두셨다 그래서 HRM을 전공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HRM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주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골치 아픈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몰입, 고원신이라는 HR 제도나 조직 문화가 있고 이게 그러면 저희가 목적 함수가 몰입, 헌신일 텐데 중요한 건 조직마다 이 가운데 이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를 가는 중간 변수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은 아까 이노베이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텀업으로 의견을 해서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소셜 캐피탈, 연결도가 구성원들의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변수다.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예측 변수다라는 걸 발견하면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조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어떤 조직이 연결이라면 어떤 조직은 뭐 구성원들의 젊은 구성원들한테 뭐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든지 어떤 조직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든지 그런 나름의 그 중간 키가 되는 중간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 특히 스쿼드 또 대표님들 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 고몰입 헌신 조직 문화 HR과 몰입 간의 관계가 굉장히 벙벙해져서 그냥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조직만의 그 키워드를 찾으시는 그런 한 해와 그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업문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요. 예년하고 가장 다른 것이 여기 계신 이제 기업문화위원회 내부 위원회 구성입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 뭐 우리가 일단 우리 그룹에 전통적으로 기업문화위원회는 이제 소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문화 활동에 좀 변화가 필요한 회사들을 위주로 좀 뭐 전년 활동 중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활동 위주로 이렇게 좀 점수화해서 뒤에서 이렇게 좀 끊어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각 그룹사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의 대표 회사들입니다.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가 있었던 회사들. 그래서 좀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영향도 주면서 여기에서 작은 성공 사례들을 각 동일 업종에 좀 이렇게 끌어가고 또 전파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 회사로 사내 위원들이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이게 1년이 될지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어차피 주제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께서 뭐 갑자기 또 인게이지먼트 스쿼드를 또 조직하래 만들래 뭐 늘 얘기하던 뭐 몰입도 관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주제를 잡아서 스쿼드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구도로 활동을 합시다 하고 그룹사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게이지먼트라는 이 목적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그룹에서 착안을 하고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프레임을 드리는 것이지 이대로 해라 절대 아닙니다. 각사마다 형편과 상황과 업종이 전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드리는 가이드라인이나 이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단지 인게이지먼트 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문제, 뭐 현장의 어떤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만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경쟁력 있는 조직을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인게이지먼트라는 요 하나 이거에 끝까지 좀
몰입을 해서 수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별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가 회의는 분기별로 하지만 또 월별로 좋은 사례도 수집을 하고 진행 사항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활동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그 형식적인 오퍼레이션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하나 작더라도 좀 실질적인 성과, 실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시간 반 동안 정말 고생을 하셨고요. 또 대표님들 정말 10분, 20분 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내부 피드백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금일 준비된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